오늘은 혼화 재료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혼화 재료란 것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를 적당량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재성질을 개선,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혼화 재료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는 화산재, 무기질 재료를 위시한 소변, 짐승의 피, 우유, 돼지기름, 광유등과 같은 유기질 재료까지도 혼화재로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화재료가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며 1930년대 미국에서 AE제, 감수제가 발명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 다용도의 여러 특수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혼화재의 개발이 촉진되어 왔습니다. 한편 혼화재료는 1870년경에 W. 미첼리스가 제철용 용광로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및 화산재 등의 포존한 재료를 포트랜드 시멘트 혼합하면 그 성능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것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 인공 포졸란으로서 화력발전소용 미분탄의 분진으로 얻어지는 플라이시 및 팽창제 등의 연구 개발이 실시되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화 재료는 광물질 혼화제가 있고 화학 혼화제가 있으며 광물질은 이렇게 가루로 써 나오고 화학 혼화제는 이렇게 액체로서 나오게 됩니다. 혼화제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예,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1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책 101페이지 펴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워커빌리티가 나옵니다. 워커빌리티는 뜻은 work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반죽질기 이화에 따르는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워커빌리티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워커빌리티 뜻은 워크,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죽은 물이 많고 적음 또는 혼화제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반죽이 달라지겠죠. 그 반죽의 때 따라서 작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작업이 어려우냐 하는 작업의 난이도, 그리고 재료 분리란 것은 재료가 자갈, 시멘트, 물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혼화재료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다음의 혼화재료의 혼화재료의 두 번째 성질 보면은 강도의 증진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응결 경화 시간을 조절한다. 응결 경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또 발열량을 저감시킨다. 이 발열량이 많아지면은 결국
건조 수축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발열량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또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수밀성의 증진 및 철근의 부식 방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콘크리트에 여러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혼화제의 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혼화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혼화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 비빔 시 필요에 따라 모르터 혹은 콘크리트에 1. 물성을 개선하거나 2. 특별한 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재료를 총칭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화재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혼화재는 사용량에 따라서 혼화재와 혼화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혼화재 하는 이 제자는 약제자입니다. 약처럼 소량을 사용한다 하는 뜻의 혼화재이고, 혼화재에 사용되는 이 제자는 재료제자입니다. 비교적 다량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품처럼 사용하는 것들은 AE제, 감수제, 유동화제 등이 있고, 이렇게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혼화제는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쉬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혼화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개선에 관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되는 것이다. 이 혼화제의 중요한 특징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포졸란 작용이 있는 것, 플라이시, 규조토, 화산재, 규산백토. 주로 잠재 수경성이 있는 것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잠재 수경성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경화 과정에서 팽창을 일으키는 것, 팽창제. 오토클레이브 양성으로 고강도를 내는 것, 규산질, 미분말, 실리카, 흉. 착색시키는 것, 착색제. 기타, 고강도용 혼화제, 폴리머, 중량제 등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멘트 중량의 5% 정도 이상 사용되는 양이 많은 이것을 혼화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혼화제, 약제자인 혼화제입니다. 혼화재료 중 비교적 사용량이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배합 계산에서 무시된다. 여기에 줄을 끊었습니다. 배합 계산에서 무시되며 일반적으로 시멘트 중량의 1% 정도 이하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화제의 중요한 특징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커빌리티와 동결융에 대한 내구성을 개선하는 것. 워커빌리티는 아까 배웠죠. 동결융에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AE제, 감수제, A 감수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응결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응결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지연제, 그 다음에 촉진제, 그 다음에 급결제, 초지연제 이런 것들이 있죠. 방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방수제가 있습니다. 키포의 작용에 따라서 충전성을 개선 또는 중량을 경감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중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기포제와 발포제가 있습니다. 또 유동성을 좋게 하는 것은 유동화제가 있습니다. 기타 증점제, 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증점제입니다. 또 보수제, 물에 대한 수분을 이제 어느 정도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수제라고 하죠. 방청제, 이거는 녹을 방지하는 거죠. 수화열 저감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혼화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졸란이 있었죠. 포졸란은 실리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자체는 수용성이 없으나 시멘트의 소화에 의해 생기는 수소나 칼슘과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하여 불용성의 화물을 만드는, 즉 포졸란 반응을 하는 광물질 미분말의 재료로서 혼화제 일종이다. 이 포졸란은 이탈리아의 화산재 산지인 지명 포졸리에서 유래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천연산으로는 화산재, 규조토, 규산벽토 등이 있고 인공재료로는 고로슬래그, 소성점토, 혈암,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포졸란을 이용한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워커빌리티가 자주 나오죠. 다음, 블리딩이 감소한다. 자, 블리딩은 또한 자, 콘크리트에서 재료 분리의 하나입니다. 콘크리트에서 자, 이 재료 분리는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가 있고 작업 후에 생기는 재료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리딩이 무엇이냐? 블리딩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있어서 물이 윗면에 스며 오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콘크리트가 이제 이렇게 치마가 생기면서 이렇게 블리딩 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블리딩 수가 증발이 되면서 끝에 아주 침전물이 끼고 좋지 못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리딩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블리딩과 같이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이턴스가 있습니다. 레이턴스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블리딩 수의 증발에 따라서 그 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 그럼 이 블리딩 수가 다 증발이 하고 나면은 이 표면에 어떤 찌꺼기들이 침전물이 남게 되죠. 그러한 침전물을 백색의 미세한 물질인데 이거를 레이턴스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콘크리트 할 때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 수밀성 및 화학 저항성이 크다. 발열량이 적어지므로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입자, 모양 및 표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조립이 많은 것 등은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므로 건조 수축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많은 것. 지난 앞에서 우리가 고로슬래그 시멘트에 보면 고로슬래그가 좀 입자가 컸죠. 입자가 크고 거칠면은 건조 수축이 좀 있다고 앞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포졸란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플라이 애쉬입니다. 플라이 애쉬는 이것도 앞에서 플라이 시멘트에서 우리 같이 배웠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이 애쉬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약 1400에서 1500도씨의 고온으로 연소시켰을 때 회분이 용융되어 고온의 연소가스와 더불어 굴뚝에 이르는 도중에 급격히 냉각되어 표면 장력에 의해서 구형으로 생성되는 미세한 분말로서 전기식 또는 기계식 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화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로슬래그 미분말일 때는
비중이 2.88에서 2.9쯤 되고 비표면적은 4천에서 10,000쯤 됩니다. 그러나 플라이시가 되면 플라이시는 비중이 조금 작습니다. 2.4에서 2.5 정도이며 비표면적은 일반적으로 7천에서 10,000 사이로 상당히 조금 더 고로 슬래그 분말보다는 좀 크게 되겠죠. 좀 작아지겠죠. 비표면적은 커지고 R은 작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시멘트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고로 슬래그가 더 크죠. 이렇게 상당히 좀 입자가 크고 끝입니다. 플라이시는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구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시의 성질은 항상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고 유동성이 또 개선되면은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죠. 고로 슬래그 같은 경우는 화학적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시를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 혼합하여 분쇄하거나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합하는 데 따라서 플라이시 시멘트로도 제조되고 있다. 플라이시는 최초에는 단순히 산업 폐기물로만 생각되었으나 콘크리트 기술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플라이시가 혼화 재료로서 우수한 복합 효과를 가진 것이 인정되면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유효하게 이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이시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플라이시의 화학 성분 및 물리적 성질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이시를 다른 포졸란과 비교할 때 좋은 점과 또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와 혼합하여 콘크리트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표면이 매끄러운 구형 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고 사용 수량을 감소시켜 준다 하는 걸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초기 재량에서의 강도는 그림 3.4와 같이 다소 작으나 장기 재량의 강도는 상당히 증가한다. 초기 재량에서의 강도는 좀 작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포졸란의 재료가 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 재량에서는 강도가 상당히 증가한다. 수와 열에 의한 콘크리트 온도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단면이 큰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 온도 상승에 의한 균열 발생 등을 억제하는 데 유효하다. 상당히 좋은 성질이 되겠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개선한다. 수밀성이 개선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플래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건조, 수분에 따른 체적 변화와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준다 하는 것이 플라이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이시는 보존 중에 입자가 응집하여 고결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저장에 유의해야 된다. 플라이시는 함유 탄소분의 일부가 A제를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요의 공기량을 얻기 위해서 A제의 양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자, 또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플라이시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제조 공장 시기 등에 따라 품질상의 변동이 생기기 쉬우므로 사용 시 유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림 3.3에 보면은 플라이시 사용량에 따른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비의 관계입니다. 플라이시를 사용하면은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개선시키고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니까 물을 조금만 넣어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플라이시의
함유량입니다. 그래서 플라이시와 시멘트를 합친 양을 280kg으로 하고 굵은 골재의 제듯지수를 30mm로 했을 때 이때 각각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라이시 시멘트 양이 이렇게 10%, 20%, 30% 많아지면은 단위 수량이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라이시의 사용량과 재량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비율의 관계. 콘크리트 플라이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초기 강도는 좀 낮지만은 장기 강도는 높다. 한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라이시 사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압축 강도를 보면은 자, 먼저 10% 정도 이렇게 플라이시가 여기 C 플러스 F분의 F는 C는 시멘트고 F는 플라이시입니다. C 플러스 F분의 F란 것은 전체 시멘트와 플라이시 분의 플라이시만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 늘어나는 건 점점 플라이시 양이 늘어나는 게 되겠죠. 그랬을 때 10%일 때는 초기 강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증가량이 얼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30%로 늘어나면은 초기 강도는 10%에 비해서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나 장기 강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3 고로 슬래그입니다. 자, 이 고로 슬래그는 제철 공장의 고로 작업 시에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를 원료로 하여 적당한 비율로 조합하고 고온에서 용해하여 환원시키면 원료 중의 철분은 철로 분리되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로의 밑부분에 가라앉게 되고 고로의 윗부분에는 철광석의 불순물이 섞인 규산, 알루미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이 석회석으로부터의 CaO, 산화칼슘 성분과 화합하고 고온으로 용해된 채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로 슬래그입니다. 이것을 고로에서 배출할 때 냉수나 차가운 공기 등으로 급냉시키면 작은 모래알 형태로 변하는데 이것은 유리질을 나타내며 고로 수제라고 합니다. 고로 수제는 잠재 수경성을 가지고 있고 고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고로 슬래그 분말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특징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생기는 수소나 칼슘이 감소하여 내해수성, 내화학성이 향상되며 또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의 대폭적인 억제가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매스 콘크리트 공사에 적합합니다. 또한 알칼리 골재 반응의 억제에 대한 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 상당히 궁금하게 되겠죠. 자,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은 여러분들 책을 페이지 81페이지를 펴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8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나오는데 알칼리 골재 반응은 시멘트 중의 알칼리 성분이 시멘트 풀의 보세관 공급 중의 수소나 칼슘을 함유한 고알칼리성 공급 용액과 골재 중에 함유된 반응성 실리카질 광물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 금속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 중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반응성 골재가 있고, 그리고 또 물이 있으면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으면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물과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 골재,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딱 모이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막 갈라지게 됩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반응환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은 알칼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골재가 존재할 때 시멘트가 알칼리와 반응하는 것으로서 습기의 보급에 의해서 콘크리트에서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이 다음은 나며,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걸 통해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골재 주위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고로슬래그에는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고로슬래그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의 예를 표 3.2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로슬래그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